은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꿈꿉니다. 일에서 해방되면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꿈을 꾸며 수십 년간 열심히 달려왔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의 삶이 상상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작은 실수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함정, 잘못된 취미가 어떻게 은퇴 후의 삶을 망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글을 읽다 보면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1. 잘못된 취미가 불러온 첫 번째 비극 재정적 파탄. 어씨는 은퇴 후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골프에 관심이 많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취미였죠. 그런데 은퇴 후 본격적으로 골프를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골프는 장비, 레슨비, 필드 비용 등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취미였습니다. 처음에는 여유 자금으로 즐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비용이 늘어나며 은퇴 자금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몇 년 만에 저축한 돈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많아 재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은퇴 후 평화로운 삶을 꿈꾸던 어씨는 경제적 위기에 처하고 말았죠. 좋은 취미는 좋지만 재정적으로 무리가 가는 취미는 은퇴 후 삶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작 전 비용을 명확히 계산하고 자신에게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 잘못된 취미가 불러온 두 번째 비극 건강 악화. B씨는 은퇴 후 여유를 즐기겠다며 TV 시청과 온라인 게임에 몰두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활동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으니 이젠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처음 몇 개월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활동량이 줄어들고 식사와 수면 패턴도 불규칙해졌습니다. 몇 년 뒤 B씨는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체중은 급격히 증가했고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게 되면서 사회적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나는 은퇴 후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오히려 몸도 마음도 망가졌다라며 후회하는 B씨의 모습은 많은 교훈을 남깁니다. 좋은 정적인 취미는 좋지만 건강을 망치는 수준이라면 재고해야 합니다. 활동적이고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잘못된 취미가 불러온 세 번째 비극, 인간관계의 단절. C씨는 은퇴 후 낚시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다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처음에는 힐링 그 자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고 낚시 장비와 여행 경비에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혼자 낚시터로 떠나면서 가족들은 서서히 그와 멀어지기 시작했죠. 몇 년 뒤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거의 끊었고 배우자와도 소통이 단절됐습니다. 낚시가 나에게 위로였는데 결국 이 취미가 내 주변 사람들을 다 떠나게 만들었다며 후회하는 C씨는 은퇴 후의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좋은 취미는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가족과의 균형을 잃으면 외로움과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거나 시간을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취미를 피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 재정적인 적합성 검토하기.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비용과 은퇴 자금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취미 선택하기. 신체 활동을 포함하거나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취미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걷기, 요가, 독서, 봉사활동 등은 몸과 마음 모두에 유익합니다.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취미 찾기. 개인적인 취미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이는 인간관계의 단절을 예방하고 은퇴 후 외로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의 행복은 선택에 달려 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은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죠. 오늘 소개한 사례들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당신의 취미와 생활 방식을 점검해 보세요. 행복한 은퇴 생활은
사소한 실수를 예방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취미가 망친 은퇴 후 삶, 다시 회복하는 법. 은퇴 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인생이 비참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긴장하게 됩니다. 나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죠. 오늘은 은퇴 후 잘못된 취미나 습관으로 인해 삶이 무너진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겪고 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잘못된 취미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은퇴 후 잘못된 취미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여유 시간입니다. 일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동안 바쁘게 살았던 자신을 위로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마음이 가는 대로 취미를 선택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외로움입니다. 은퇴 후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이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셋째, 경제적 안정감에 대한 착각입니다. 은퇴 전 나는 충분히 준비했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과소비를 부르는 취미에 빠질 경우 은퇴 자금을 순식간에 탕진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무너진 삶을 되돌리는 방법. 잘못된 취미로 인해 인생이 어려워졌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래 3가지 단계를 따라가 보세요. 1.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현실을 직시하기. 우선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으로 얼마나 손실을 받는지 파악하세요. 남은 자산과 수입원을 점검하고 취미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명확히 계산해 보세요. 건강 상태를 점검하세요. 잘못된 취미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관계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가족, 친구,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 원인을 찾고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라고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세요. 이 건강한 취미로 전환하기. 이미 잘못된 취미에 빠져 있다면 새로운 취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때 건강한 취미를 선택하려면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재정적으로 부담 없는 것.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무료 혹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동네 걷기 모임, 지역 도서관 강좌, 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신체 활동이 포함된 취미를 선택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 수영 또는 요가와 같은 운동은 체력과 정신 건강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의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주변과의 관계 다시 쌓기. 잘못된 취미로 인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데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대화의 시간 갖기. 잘못된 선택으로 상처받은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세요. 소소한 활동을 함께하기.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요리를 하는 등 간단한 활동으로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기. 주변의 이웃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3. 잘못된 취미로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잘못된 취미는 시작부터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 3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1. 취미를 선택할 땐 목표를 명확히 하라. 취미를 단순히 즐기는 데서 끝내지 말고 목표를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시작하는 취미라면 구체적인 운동 목표를 정하고 경제적 여유를 유지하면서 즐길 수 있는 수준을 명확히 하세요. 2. 자주 점검하라. 취미가 지나치게 많은 돈이나 시간을 잡아먹고 있다면 과감히 조정하세요. 정기적으로 자신의 재정 상황, 건강 상태, 관계의 변화를 점검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빠르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3. 가족과 함께 의논하라. 취미는 개인적인 활동이지만 은퇴 후에는 가족과 함께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의견을 참고해 새로운 취미를 선택하면 서로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행복한 은퇴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은퇴 후의 삶은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취미 하나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잘못된 취미는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어떤 취미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취미가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나요? 오늘 이 글이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은퇴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까? 공무원 퇴직 후 끝없는 추락. 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지 않나요? 평생을 안정적인 직장에 헌신하며 성실히 살아온 공무원이 은퇴 후 겪는 충격적인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무원이든 아니든 은퇴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삶의 전환점인데요.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이 전환점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맞닥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현직에 있을 때 은퇴 후를 제대로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있다고 안심하고 그저 그때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방심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 사회적 지위, 일상 패턴까지 모든 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연금이 있어도 여전히 막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은퇴 후 예상치 못한 현실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1. 사례 1. 연금만 믿었던 58세 남성,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김철수 씨가 겪는 58세의 공무원 정년을 맞았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했기에 연금이 있어 은퇴 후 생활도 여유로울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문제는 연금이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는 기본 생활비조차 빠듯했죠. 게다가 은퇴 후 늘어난 시간 속에서 그는 스스로 무기력해졌습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리더였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무료하게 흘렀습니다. 우울감에 빠지던 그는 결국 아내와의 갈등까지 겪게 되었죠. 철수 씨의 이야기는 많은 공무원 은퇴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연금만 믿고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정체성 상실이라는 큰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2. 사례 이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62세 여성. 반면 박영희 씨가 겪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은퇴 전부터 은퇴 후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할 때부터 작지만 꾸준히 재봉과 뜨개질을 배우며 취미 생활을 이어갔죠. 은퇴 후 그녀는 자신의 취미를 활용해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었고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 소규모 공예 판매 사업까지 시작했죠. 연금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활동으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영희 씨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우리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준비된 은퇴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례 3. 은퇴 후에 재취업으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한 60대 남성.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63세 이정호 씨가명입니다. 그는 공무원 퇴직 후 우울감에 빠졌지만 가족의 권유로 소규모 창업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창업이야? 라는 회의감이 있었지만 교육을 받으며 스스로를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강좌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자문 업무를 시작했죠. 그 결과 소규모 컨설팅 사업을 시작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고 삶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이제 위 사례에서 배울 점을 바탕으로 은퇴 후
비참함을 피하기 위한 준비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정적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말 것. 연금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은퇴 전에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소소한 투자나 저축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와 관심사를 찾아라. 은퇴 후에 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자신만의 취미를 찾으세요. 취미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소득이나 사회적 연결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재취업 또는 창업을 고려하라. 요즘은 60대에도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기술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을 새롭게 설계하라.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은퇴가 자유와 행복을 누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끝없는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의 무기력, 박영희 씨의 주도적 변화, 이정호 씨의 재취업 성공은 모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퇴를 꿈꾸시나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공무원 퇴직 후 끝없는 추락이 아닌 은퇴 후에도 끝없는 도약으로 인생의 이막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